화석 곤충입니다. 한때 지구상에 있는 곤충의 40%는 바퀴였습니다. 바퀴와 인간은 동굴에서 최초로 만났다고 합니다. 동굴. 인간의 서식처는 언제나 동굴이었습니다. 인류의 현대 문명도 바퀴에겐 거대한 동굴일 뿐이죠. 바퀴는 지구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지구가 몇 개의 대륙으로 분리되면서 바퀴의 조상들도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라지고 어떤 것들은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현재 약 4,000종의 바퀴들이 있지만 매일 40종의 바퀴들이 새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선박과 비행기가 전 세계로 바퀴를 실어 날랐고 갈수록 따뜻해지는 기후는 바퀴의 든든한 우군이 되었습니다. 88 올림픽 이후 빠르게 퍼져나간 우리나라의 가주성 바퀴는 현재 4종입니다. 남부지방에만 있던 미국 바퀴가 서울에서도 흔할 정도로 열대성 바퀴는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바퀴라는 이름은 굴러가는 차 바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퀴의 옛말인 박회, 바퀴는 수레바퀴의 옛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바퀴를 봤을 때는 그들이 그 빠르게 걷는, 그러니까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그 납작한 것이 굴러가는 듯한 모습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퀴, 그 수레바퀴와 같은 그러한 거에서 어원이 오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 추측을 했고요. 수레바퀴처럼 빠른 벌레. 옛 조상들의 눈에도 바퀴가 빠르긴 빨랐나 봅니다. 이름 그대로 바퀴는 빠릅니다. 초당 1.5m, 전속력으로 달리면서도 일정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바퀴는 6개의 다리가 있지만 동시에 3개만을 사용합니다. 몸 한쪽의 첫째와 셋째, 다른 쪽의 둘째 다리로 삼각을 만듭니다. 중력의 중심이 다리의 지지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달리면서도 비틀거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멈출 수 있습니다. 달리면서도 급회전이 가능하고 장애물 사이 방향 전환도 자유롭습니다. 바퀴의 다리는 공학적입니다. 발끝에 달린 2개의 갈고리 발톱은 몸을 당기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발과 앞다리에 달린 특수한 접착 패드는 수직면이나 천장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죠. 과학자들은 바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림을 견디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3가지 다른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은 바퀴들은 2~3주가량을 버텼습니다. 물기가 전혀 없는 마른 먹이만 준 바퀴들도 비슷한 시간을 버텼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은 건 물만 먹은 바퀴들이었습니다. 먹이보다는 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물만 먹을 수 있었던 미국 바퀴 암컷은 무려 90일간을 생존하였습니다. 정상 수명인 18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굶주린 채 한 달 이상을 견디는 능력은 바퀴들이 여행 가방 안이나 화물칸에 실려 전 세계로 퍼지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복부에 거의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는 지방체 덕분에 바퀴는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곤충의 몸에 수분을 저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수분의 저장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호흡할 때도 내뿜는 그 속도와 들이마시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뿜을 때 훨씬 더 빨리 내뿜어요. 수분을 덜 증발시키기 위해서. 복부 마디들의 양 측면에 있는 기문은 숨구멍입니다. 모두 열상이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근육까지 전달되는 동안 수분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바퀴의 몸은 작고 길게 진화되었습니다. 바퀴는 틈새를 좋아합니다. 식물이 빛을 발하듯이 바퀴는 모든 표면과 접촉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기름기가 흐르는 납작한 몸은 이 욕구에 맞추어 진화한 결과입니다. 지방채로 가득 찬 배가 쿠션 역할을 해서 몸 두께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등과 배 밑에 공간이 전혀 없어도 다리를 옆으로 최대한 펼쳐 빠져나옵니다. 본능에 맞추어 몸을 진화시켜온 작은 생물. 우리는 바퀴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바퀴에 대한 인간의 혐오감은 본능적인 걸까요? 아니면 학습되는 걸까요? 가장 큰 죄목은 병균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주방이나 벽 등 더러운 곳에 사는 바퀴가 다리털과 가시에 병균을 묻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바퀴의 다리에는 얼마나 많은 균이 묻어 있을까요? 잘라낸 바퀴다리에서 균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퀴가 돌아다닌 곳에서도 균들이 퍼져나옵니다. 그게 죄라면 파리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파리는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그 잔털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붙을 수 있는 면적이 바퀴 그 다리에 몇 개나 있는 가시의 면적하고 비교하면 이게 천문학적 차이가 난다고. 근데 파리는 상당히 습관화돼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저 오래간만에 그 가시털 몇 개 가진 놈 보고 저놈이 저게 원흉이라고 생각들 한다고. 무엇이 더 해로운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만진 바퀴는 반드시 몸 청소를 합니다. 바퀴 알레르기는 또 다른 죄목입니다. 바퀴의 사체나 배설물에서 나오는 가루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실내 바퀴인 독일 바퀴와 미국 바퀴의 시약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고 15분간 관찰합니다. 반응이 강할수록 알레르기 질환으로 발전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바퀴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에 이어 5번째인 3.5% 정도가 나왔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만큼 심각하지 않고 바퀴 단독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바퀴는 너무 큰 미움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둡고 습한 틈에서 생활하는 바퀴에게 균과 곰팡이는 운명입니다. 미생물 살충제인 백강균과 녹강균으로 바퀴를 죽일 수 있는 곰팡이를 찾는 실험입니다.
곰팡이 포자들이 표면을 녹여 몸 안으로 침투하면 감염된 바퀴들은 행동이 느려지다가 죽게 됩니다. 실험 일주일째 바퀴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곰팡이들이 가득한 가운데 물기를 핥고 종이컵을 갉아먹으며 버텼습니다. 곰팡이 포자들이 바퀴의 몸을 뚫지 못한 걸까요? 곤충의 첫 번째 방어 기작은 곤충 표면에서 부착을 못하도록 하거나 내지는 부착되어 있는 포자를 떨어뜨리는 게 첫 번째 방어 기작입니다. 그리고 또 충체 표면에 많은 화학물질들이 있어서 포자 발화를 저해한다든가 이런 기작들이 있고요. 바퀴의 표면에서 나오는 왁스나 오일이 곰팡이 포자가 붙지 못하게 했습니다. 설사 붙었더라도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포자 발화를 막았다는 겁니다. 표면의 방어막을 피해서 직접 체내로 주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한 20마리 중 6마리의 사체에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바퀴의 체내 면역 시스템을 병원균이 이긴 것입니다. 바퀴의 강력한 항균 능력은 단단한 외피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